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레듯이 좋아하는 전자제품을 사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일이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트북 중에 한 대인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OLED XC를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고성능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무겁고 두껍고 디자인이 좀 투박하고 그랬는데, 이런 에어로 같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탈피했죠. 그래서 제가 에어로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 노트북들이 대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도 무게는 이 기로 초반대로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도 에어로는 이 포지션에서 여전히 굉장히 얇은 두께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RTX 3070을 탑재하고 새로 출시한 에어로 15 XC에 대해서 디자인과 스펙, 성능, 소음 발효과 스피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디자인은 기존 시리즈와 비교해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상판 외부의 디테일이 살짝 변경됐죠. 지난 모델은 이런 무늬라 그래야 되나, 좌우 대칭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에어로 로고의 LED는 유지하면서 직선 위주의 비대칭 패턴을 입혀놨네요. 바디는 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전체가 만들어지고 전량 대만 생산이라서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하죠. 크기와 무게는 공식 스펙상의 재원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실측 무게는 2200g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스펙을 생각하면 이 급에선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에 외판부터 안쪽까지의 베젤이 약 5.7mm 정도 되고, 이너 베젤은 3mm로 굉장히 얇아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베젤이 굉장히 슬림해 보이죠. 웹캠은 역시나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셔터로 물리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면서 힌지도 별다른 변화 없이 최대 개방각 14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의 키패드는 상당히 좋죠. 10키를 포함한 풀배열에 RGB 퓨전으로 다양한 효과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다 에어로는 게이밍 노트북에는 잘 없는 지문 인식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윈도우 헬로 로그인도 지원하고, 타건음 한번 듣고 갈게요. 고성능 제품답게 공기 흐름을 위한 에어홀도 하판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뚫려 있고, 좌우와 윗부분, 뒤쪽까지 날렵하게 뚫려 있습니다. 에어가 다니는 길이 많아서 에어로? 포트 구성은 왼쪽에 랜과 오디오, USB-A, 미니 DP, HDMI가 있고, 오른쪽으로 USB-A 2개와 썬더볼트, 카드리더, 전원 단자가 있어요. 내부에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면서 2개의 팬과 5개의 히트 파이프로 발열 제어를 하고 있고, 램 슬롯과 M.2 슬롯이 각각 2개씩 있어서 램과 SSD 모두 확장성이 좋습니다. CPU는 인텔 10세대 i7-10870H가 탑재되어 있죠. 아직 인텔은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에서 4코어 CPU만 출시되고 있는데, 이 4코어 CPU가 배터리 효율성은 확실히 좋지만 아무래도 물리코어가 적기 때문에 멀티코어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RTX 3070과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인텔 CPU 중에서는 차라리 10세대 10870H의 조합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램은 32GB로 넉넉하고 SSD도 1TB가 탑재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4K OLED에 P3 100%의 색영역을 만족하는 굉장히 우수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잠시 후에 다시 볼게요. 포트에서 특이한 점은 보통 1GB 랜이 탑재되어 있는데 2.5GB의 유선 랜이 탑재되어 있고, HDMI 2.1과 UHS-2를 지원하는 카드 리더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4K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요. 색 영역도 DCI P3 100%를 만족하면서 400니트의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다 엑스라이트 팬톤 켈리 인증을 받아서 공장 출하 시 이미 이렇게 교정이 돼서 나오고, 델타 E도 1 미만으로 정확한 색 표현력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P3 영역과 델타 E 최대 밝기 모두 스펙과 비슷하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대를 바로 비교해보면 기존에 내가 보던 노트북이 이게 맞는 색인가 싶을 정도로 확실히 이렇게 색감의 차이가 나는데,
OLED 글레어 패널은 확실히 기존에 자주 보던 안티 글레어의 노트북 패널보다는 OLED TV 패널과 더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확실히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는 글레어 패널의 이 색감은 안티 글레어가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 이거 살 때 원래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더 좋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맨날 전투력 측정기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네. 미안하다. 크디막에선 순차 최대 읽기와 쓰기 각각 3100메가, 3000메가 정도가 측정이 되고, 최신의 PCIe4 고성능 제품들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기본 SSD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에요. 시네벤치는 멀티코어 기준 R20에서 3510점부터 3900점까지 측정이 되고, R23은 9000점에서 9340점대까지 측정이 됩니다. 이때의 온도는 순간 최대 91도, 평균 70도대에 머물고 있고, 전력도 리미트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세대 H CPU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점수나 온도, 전력 모두 크게 문제는 없는 범위로 보이고, 오히려 발열 관리는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이죠.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각각 24000점대와 9400점대가 나오고, 대탑용 RTX 3060보다는 좀 낮지만 데스크탑용 2070 슈퍼랑 비슷하고, 노트북으로는 2080을 좀 뛰어넘는 점수죠. 포트로얄도 5700점 가까이 기록하면서 역시 비슷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모바일 RTX 3000번대가 다이나믹 부스트 전력 관리 기술로 80에서 125W 정도의 전력 범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제조사별로 이 전력 세팅 값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약 10% 정도의 좀 범위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에어로는 3070에서는 최대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서 중간 이상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퓨젯벤치에선 719점으로 노트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그래픽 점수가 확실히 높죠. 그래서 실제 인코딩을 해보면 기존에 제가 테스트하던 10분 28초 FHD 영상이고, 인코딩에 소요된 시간은 2분 24초 정도가 걸렸어요. 예전에 테스트한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11분 46초짜리 4K 영상은 8분 32초가 걸렸어요. 아직 비교 대상이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속도로 보이고, 예상외로 11370H도 좋은 속도로 보여주네요. 이렇게 벤치랑 인코딩을 해보면 CPU는 90도에서 좀 낮춰 있는 것 같고, GPU 같은 경우도 110W 정도에서 좀 제한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으로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은 아니지만 온도 제어를 잘 하면서 그 안에서는 최대의 성능을 뽑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발열 관리는 잘하고 있는 편이고,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하 작업이나 게임을 막 돌리면 좀 올라오는 편이죠. 그래도 이런 게이밍 노트북 같은 고성능 제품에서 이 정도 소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차분한 편이고, 컨트롤 센터에서 팬 컨트롤을 좀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좀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팬 속도나 성능 세팅이나 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애저 AI 켜놓고 사용하시면 이게 오히려 더 성능이 잘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세팅에 대해서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애저 AI 켜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OLED X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번으로서 마찬가지로 지금 인텔에서는 이 RTX 3070과의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땐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보단
10세대 10870H가 더 좋아 보이고, 역시 에어로는 이 얄쌍한 디자인이 참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이나 2.5GB의 램, UHS-2 카드리더 같은 부가적인 면도 노트북이라는 입장에선 상당히 장점이었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4K OLED에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단점도 좀 몇 가지가 보였어요. 우선 이 제품도 99W시의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부하 작업을 할 때도 배터리 러닝타임이 좀 짧았죠. 물론 얘는 이제 400니트의 4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게이밍 노트북을 보면 이 PD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게임보다는 작업용으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할 텐데, 기본 어댑터가 870g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PD 충전을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고, 물론 PD 충전이 100W까지밖에 안 되지만 게임이 아닌 작업을 한다면은 100W로도 외부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에어로는 게이밍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4K의 사진이나 미디어 같은 원본 소스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 작업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노트북이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이!